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터치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국가 예산 끼리끼리 해먹고 아니라고 우기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사람, 또 가족에게 쌍욕질하는 잡배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어서 이 방송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재직한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역대 예비 후보에서 이미 이런 흠결이 있는 자들은 다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이 민주화 표상도 아니며 또 역대 대통령들처럼 애국자도 아니며 오직 출세를 위해 거짓과 오만으로 국민을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후보에서 퇴출시키기에 옳습니다만은 이미 선거는 진행되고 있고 법으로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므로 우리가 잘 알고 선거에 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될 사람이 말로서 우기면서 국민을 속이는 위장술로 세월을 보내 목적을 이루는 자의 처벌이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가 지나온 과거는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의 변론을 하면서 심신미약자로 하는 변론을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또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고 그동안 상처 준 자들에게 석고 대죄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그나마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도 결코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오입을 밀어붙여서 이낙연을 엿먹이고 또 이재명을 선출했으니 송영길의 뒤도 꾸리꾸리하다는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 베트남 미성년자에게 성추행이 드러날까 두려우신가요? 송영길 대표님. 그리고 이런 자를 후보로 낸 문재인과 민주당도 결코 석고 대죄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언론들은 지상파 3사와 종편방송 일부 여전히 사실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국가 현 정권에 대한 편들기 방송만 계속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들은 눈과 귀를 가리게 되는 그런 현실에 맞고 있습니다. 언론이 박정희 독재 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그것도 대낮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재명은 앞으로 행정적 범죄 두산과 연루되어서 성남 FC에다가 수십억을 갖다가 뇌물로 줬고 또 그 특혜로 두산에 사옥 짓는 것을 6천억 이상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행질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범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언론에 발표된 것인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각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위례신도시 대장동 사건 하나 또 백현동 사건만 하더라도 이거는 대통령 후보로서 도무지 나갈 수 없는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당사자인 가족과 김부선에게는 직접 사과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는 위기 때마다 어떤 현장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정말 미안하다. 그것도 가족이라 소리 안 하고 뭐 그분에게 미안하다. 그거는 행수는 빼놓고 그 돌아가신 행여에만 사과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고 또 뭐 어저께는 성남의 유세 중에 뭐 대성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 또한 뭐 진실이 묻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도 소맨십이 강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과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기자에게 잘못을 갖다가 시토하고 가는 곳곳마다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정령 당사자들에게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과를 받을 사람은 당사자들입니다. 가족들이나 김부선이나 또 자기로 피해 대장동 헐값으로 땅을 매입한 그 지주들, 그 다음에 또 그 비싼 값으로 입주한 입주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땜질 방법으로 그냥 잘못했다고 그분한테 기자들에게
그냥 잘못했다는 얘기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런 부도덕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 대한민국을 어떻게 봐하는 짓인지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이재명 씨, 당신이 부정선거에서 당신이 현가에 민주당이 말이지 부정선거를 해서 180석을 얻어가지고 모든 악법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법치를 허물고 공산주의적 사회를 이룩하려고 하니 어찌 이 국민이 바보로 보이고 먹을 것만 주면 되는 개돼지로 보인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선거까지도 못하고 재판 뭉개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말살입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이라는 자가 말이지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를 하여서 법을 갖다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수십억 수백억을 받았다는 소문을 두고 있는 건수질이라는 사람, 대법관이 어떻게 이 나라 헌법을 우습게 알고 재판관으로 앉아 있으면서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건순일 씨, 당신은 지금 당장 감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까? 국민들이 당신 판결을 믿고 재판 받아야 합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 김영삼 독재 시절에 김대중과 함께 야당 당수로 활약하면서 민주화 화신으로서 정치 감각이 뛰어나 항상 김대중과 동지적 관계로 때로는 정적 관계로 최대한 살아오면서 오직 한 가지 민주화를 위해서 실력을 최대한 발휘했으며 때로는 국민의 국민 생각만 하고 자신의 그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돈을 국민들이나 동지들에게 풀어줄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은 국가 예산이나 이런 걸 축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또한 대통령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자본도 많았지만 그도 민주화를 뿌리내리는데 힘을 썼고, 다만 이분도 김영삼 대통령처럼 금전에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북한을 바라보고 북한에 편드는 것은 그거는 역대 누구보다도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으로부터 핵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 북한 봐주기, 북한에 돈을 퍼다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갖다 핵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을 하고 나서 대통령으로서 옳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죽고 없는데 뭘로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행한 결과는 그 인간이 절대로 책임을 질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자가 말로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보물이 없으면 국민들은 그대로 속을 쏟고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를 위협받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북한으로부터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길러놓은 세대들이 지금 전 지역에 각 감투를 쓰고 장관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 국회까지 전부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한다는 짓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을 속 빼고 저들끼리 대한민국을 허물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어서 북한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북한에다가 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직 그 지하 조직을 이용하여서 북한에 충성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반면으로 도덕적으로 최소한 흠결이 없는 그런 자를 대통령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3월 9일 선거는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느냐,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느냐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꼭 3월 9일 날은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